윤지 또 자려고. 윤지 힘내주셔야겠죠? 그래. 그래. 내가 이거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올린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윤지 걔는 뭔데 계속 자나? 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죠, 윤지야? 잠깐 일어나 있을래? 일어나 허리 돌리기 좀 할래요? 네. 자, 보자. 이게 그 다른 학교 기출문제이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종합되어 있는 굉장히 응용되고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를 소개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연력학적인 분석 있죠? 그것들을 한번 종합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어떤 그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NaCl. 그럼 뭐 되게 유명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디움은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염소는 1 마이너스 음이온이고, 바로 전형적인 그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인데 상태가 뭐야? 기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체. 그런데 우리는 아까 뭘 배웠냐면 양이온, 음이온이 기체인데 그 기체가 다시 고체가 되는 것. 기체가 고체가 될 때를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요? 기체가 고체가 될 때를 격자 에너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체 상태 양이온, 음이온이 고체 결정이 되는 걸 격자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 격자 에너지가 보통 엄청난 발열 반응이라고 했다고. 근데 그 격자 형성 반응의 역반응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이 될 거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786은 격자 에너지 형성 반응의 역반응이니까 현재 흡열 반응으로 표현되어 있는 열량 표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있는 양이온, 음이온 기체가 자, 뒤에를 보니 누구를 만났겠어? 물을 만났겠지. 물 속에서 뭐가 된 거야? 수용액이 된 거야. 그러면 그때 에너지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와 엔탈피라고 했죠? 그 수와 엔탈피가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에서는 또 이 정도가 되나 봐. 그리고 수와 에너지는 또 항상 뭐라고 그랬었냐면 항상 발열이라고 했지. 이것도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실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난데없이 뭐가 나와 있냐면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 바로 기체 상태 Na 플러스, 기체 상태 Cl 마이너스, 고체 상태 NaCl, 이런 놈들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자, 동그라미 뜻은 뭐예요? 동그라미 뜻은 표준. M 뜻은 뭐예요? M 소문자 M 1몰당. 무슨 말 되겠죠? 그리고 S 뜻은 뭐예요? S 뜻은 뭐예요? 엔트로피.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표준 몰 엔트로피. 아시겠죠? 표준 몰 엔트로피. 그래서 각각의 물질들이 1몰당 엔트로피가 얼마인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단위까지 다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죠? 이때 문제는 그래서 그 소금, 웬 소금? 예, 알겠죠? NaCl 고체로 있을 때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죠. 윤지스도 잘나고. 윤지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소금을 물에 넣어서 녹여. 그렇다고 했을 때 이 과정을 연력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오가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선 연력학적인 분석을 하라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언급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연력학적인 분석을 하라는 얘기는. 연력학적인 분석을 하라는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얘기였어요. 바로 첫 번째는 엔탈피. 알겠죠? 두 번째는 엔트로피.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력학적 분석을 해보라 라는 말의 뜻은 뭐를 분석하라는 뜻이냐. 첫 번째 엔탈피, 두 번째 엔트로피, 그리고 깁스 에너지. 알겠죠? 깁스 자유 에너지. 알겠죠? 저거에 대한 분석까지를 연력학적 분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각 이제 차근차근 해볼 거야. 자, 그럼 우선 용해. 용해라는 말뜻을 알아야지. 이 용해라는 말뜻을 아까 열심히 설명을 했지. 뭐를 뭐로 바꾸는 거. 뭐를 뭐로 바꾸는 거. 고체를 뭐로 바꾸는 거. 수용액. 알겠죠? 그래서 고체를 수용액으로 바꾸는 걸 용해. 당연히 이 과정 용매는 누구? 당연히 뭐 특별한 상황 아니고 용매는 누구? 무르. 그래서 물속에 이 소금 고체를 넣어가지고 요렇게 수용액으로 만들었어. 그 과정을 용해. 그럼 그 용해 과정의 첫 번째 엔탈피 변화. 보이시죠? 엔탈피 변화. 그러면 이 엔탈피 변화 여러분 잘 보세요. 앞서 나와 있는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를 사실 눈만 크게 뜨고 보면 어떻게 하면 금세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두 개 더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더해 주시면 요거 그 뭐냐면 소거가 되고 얘가 요렇게 되는 용해 과정을 바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그럼 이때 요 두 개를 더해서 나타난 값 뭐가 나옵니까? 바로 3. 됐죠? 단위는 킬로줄 퍼 몰. 그래서 지금 저 용해 과정과 관련된 엔탈피 변화가 3kJ per 몰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서 3이 나온 건 3이 나온 건데 3이 나왔다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3이 나왔다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3이다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 무슨 과정이다? 흡열 과정이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소금을 물에 녹이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흡열 과정이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 소금을 물에 이제 녹여보자 이런 얘기지. 왜? 녹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소금을 물에 녹이는 과정은 우리 보통 상황에서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잘 되는 얘기예요? 소금을 물에 녹이는 건 보통 잘 되잖아. 그지? 잘 되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잘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연력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이건 잘 돼. 당연해. 잘 일어나. 이걸 연력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게 다른 말로 자발적이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물에 소금이 잘 녹아.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 자발적으로 진행돼. 뭔 말 알겠죠?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번 1학년 2학기 시험 범위 끝머리에 살짝 이런 게 있었죠. 살짝 있었죠. 근데 막 이번 시험 보면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올 거라고 하겠죠.
저번 시험 보면서는 이런 깁스 에너지 자발성에 대해 살짝 얘기했죠. 살짝 언급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자발적 변화는 그걸 이제 판단하려면 바로 그 유명한 깁스 에너지 변화를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둬야 되는 수식 중에 하나가 델타 G는 델타 H 빼기 T 델타 S. 여러분 요 수식 기억하죠? 요거 기억하죠? 요 수식을 지금 어느 과정에? 용해 과정에 적용을 해본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런 수식이 있으니까 이때 깁스 에너지가 하필 용해 과정의 깁스 에너지. 요때 엔탈피가 하필 용해 과정 엔탈피, 엔트로피도 용해 과정 엔트로피라고 쓰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요 변화가 만약에 자발적으로 진행이 된다. 자발적 변화는 이 부호가 뭐가 되는 게 자발적이에요? 깁스 에너지 변화가 뭐가 되는 게 자발적 변화? 바로 음수가 되는 게 이게 자발적 변화잖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해 과정도 뭐라고 표현할 때? 음수라고 표현될 때, 오, 잘 녹는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죠? 그죠? 그러면 이때 요 부등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요렇게 바꿀 수 있지. 맞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해했었죠? 보기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건 잘 녹는다라고 하면 요 관계까지 도달한 거 아니야. 이때 무슨 반응이지? 이때 무슨 반응이지? 흡열이잖아. 흡열이라는 말은 얘 부호가 지금 뭐란 얘기야? 지금 이 부호가 뭐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지. 그리고 이때 온도는 무슨 온도예요? 연력학에서 온도는 무슨 온도? 절대 온도. 절대 온도는 음수 대 음수 안 돼. 바로 언제나 양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현재 이 용해 과정의 엔탈피 변화는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구한 건데, 이 엔트로피는 우리의 일상생활 경험에 의하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증가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일상성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용해 과정에서 엔트로피까지는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어요. 엔트로피까지는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호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 말은 용해 과정에서 무질소도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무질소도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다. 자, 쓰시고. 됐죠? 자, 빨리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잘 쓰고 있죠? 부겸 쓰고 있어요? 윤지, 졸리죠? 힘내주세요. 알겠죠? 자, 썼습니까? 자, 이때. 이제 뭐, 이건 지워도 되겠죠? 이건 지워도 되겠죠?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자, 그 다음에 요건 뭐 다 썼을 테니까
자, 보자. 이거 자, 지금 쓰고 있나요? 그렇죠. 우선 요까지 딱 요까지 딱 써주시면 됩니다. 쓰고 있나요? 맞죠. 자, 그럼 보자. 자, 어찌됐건 이제 용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건데, 앞서까지는 뭐였냐면 이 용해 과정에 대해서 짜잔 엔탈피 계산한 거라고.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나왔었냐면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3 나온 거지. 그래서 그걸로부터 자발성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 정확하게는 못 구해도 어쨌건 뭐여야 해? 무질소도가 증가해야 해. 요까지 생각을 했죠. 요까지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의 여기에 있는 용해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무슨 분석을 해볼 거냐?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어쨌건 고체가 용해되면 수용액이 되는 건데, 나와 있는 이런 정보나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첫 번째, 고체가 만약에 양이온, 음이온, 기체로 분해한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격자 형성과 관련된 무질소도 계산이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계산할 수 있냐는 거지. 이렇게. 자, 어쨌건 이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나중이야. 이게 나중이고 이게 처음이지. 그럼 어쨌건 델타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야?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잖아. 그럼 이때 얘네들의 뭐가 다 나와 있냐면, 뭐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엔트로피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값의 엔트로피가 각각 어떻게 되느냐? Na 플러스의 엔트로피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9.0 더하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어디나 차이야. 차이는 항상 어디서? 뒤에서 앞에 걸 빼는 거야. 그 다음 염소 엔트로피 얼마라고 되어 있어? 56.5 빼기 NaCl 엔트로피 뭐라고 되어 있어? 72.13 이라고 나와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이냐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값은 얼마냐? 문장 더하기 빼기니까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4337 짜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 4337이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격자 분해 과정은 무질서도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란 얘기예요, 감소란 얘기예요? 증가란 얘기겠지. 그 값이 지금 얼마? 43.37 43.7 킬로줄 부부야 이게 아니고 단위가 틀렸다.
줄 켈빈 역수 모레 역수. 여기 단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값을 여기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뭔지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격자 분해 과정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 무슨 과정 설명해야 되겠어요? 용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격자 과정하고 수화 과정이 필요하잖아. 근데 방금 격자 과정 엔트로피 분석했잖아. 그럼 그 다음 어디 분석해야 될까? 그 다음 수화 과정을 분석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어이구. 수화 과정을 분석해 봅시다. 좋아. 자, 그럼 이때 그 수화 과정은 반응식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 기체 Cl 마이너스 기체가 각 이온들의 수용액 상태가 되는 과정이겠지. 그럼 여기서 이때 엔트로피는 수화 과정에 대한 엔트로피인데, 자, 역시나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겠어요? 역시나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차이니까 뒤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인데 누구 엔트로피냐면 Na 플러스 AQ. 엔트로피는 엔트로피인데 Cl 마이너스 AQ. 빼기 뭐 해야 되겠어요? 요 두 개를 빼줘야 되겠죠? 요 두 개. 근데 요 두 개의 값은 이미 어떻게 돼 있어? 이미 나왔지? 나와 있지? 그러면 59.0 더하기 56.5. 좋았어. 이거 됐다. 됐죠?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용액 중 엔트로피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이때 잘 보세요. 잘 봐. 이 값과 그 다음 이 값과 이 값의 관계는? 요 세 개 항사의 관계는 뭐예요? 바로 격자 분해 과정의 수화 과정을 더하면 용해 과정이 되잖아. 그러면 엔탈피도 그랬듯이 엔트로피도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거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따라서 용해 과정의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격자 형성 과정, 지금은 이제 격자 분해 과정이지, 그리고 지금은 수화 과정이지. 이 둘의 엔트로피를 더한 것으로 표현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값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43.7.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더하라는 거냐면 요것 더하기 요걸 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것 더하기 이거 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하다가 요거 더해주시면 딱 이거 나옵니다. 됐죠? 이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적었나요? 적었죠. 그러면 이때 으짜둔둥 이 값은 양수의 음수예요. 어짜둔둥 용의 엔트로피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어째든둥 지금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요렇게요. 그럼 여기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요 두 개를 더한 게 뭐보다 커야 돼? 72.13보다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용액 중에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엔트로피 합은 72.13보다 커야 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가 내가 또 데이터를 찾았어요. 얘가 실제로 값이 얼마냐면 내가 또 찾아봤더니 실제로는 59.0 얘도 실제로는 값이 얼마냐면 56.5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를 찾으면. 그럼 이 두 개 더하면 이거보다 큰 거 맞아요? 네. 무슨 말 알겠죠? 요걸 분석해 보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됐죠? 자, 아까 격자 형성 과정에서는, 격자가 해리되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어요? 감소한다고 했어요? 무조건 증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역으로 수화 과정은 보세요. 수화 과정은 기체였던 것이 수용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체였던 게 수용액이 되는 과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될 거냐면 어디 갔어? 50 실제로 59 어디 갔어? 59, 56점 59, 56.5 부어치 72.13 59 56점 아닌데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아니 요 데이터 내가 지금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지우고 됐어. 뭐 데이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건 이 두 개 더해서 이거보다 크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수화 과정은 기체가 수용액이 되잖아요. 기체가 수용액이 되기 때문에 이 수화 과정은 보통 무질서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체로 풀풀풀 날아다니는 게 수용액 쪽으로 잡혀 들어가니까 그 무질서도가 감소한다라고 보통 생각할 수가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경우 요 격자 분해 과정에서의 무질서도는 얘는 부호가 플러스지만 요 수화 과정에서는 기체가 액체가 되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건 이 둘을 더한 것은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이 둘을 더한 건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어쨌건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 수 있겠어요? 저 격자 해리 과정에서의 무질서도 변화 크기와 수화 과정에서 무질서도 감소 크기
요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요 두 개를 더한 게 어쨌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며. 그러면 둘 중에 크기는 어디가 더 커야 되겠어? 이쪽이 더 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분석할 때 구체적으로 이 값이 양수다 이래도 되고, 아니면 수화 과정보다는 격자 과정에서의 무질서도 변화가 더 크다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습니까? 썼죠. 고다음.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으쌰. 자, 그 다음 4. 자, 지금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은 요거죠. 맞나요? 자, 어쨌건 지금의 용해 과정은 지금까지 분석 결과에 의해서 3kJmol만큼 흡열이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어요. 맞죠? 맞죠? 지금까지 결론에 의하면. 자, 필기 마무리 하시고. 자, 다 썼습니까? 썼죠. 고다. 자, 여기 주나요? 여기 줄게요. 지우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건 흡열이고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경우에 자발성 판단, 아까 썼던 요 수식으로 표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서 어쨌거나 잘 녹으려면 이게 음수여야 되지. 그러면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용해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면 일이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죠? 둘 다 양수니까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엔탈피가 뭐가 됐건 양수고 엔트로피도 뭐가 됐건 양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수 나누기 양수는 어떤 양수 값이죠? 그러면 어떤 양수 값보다 온도가 더 높다라는 말은 저온에서 자발적이란 얘기예요? 고온에서 자발적이란 얘기예요? 고온에서
자발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이제 알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인 경우 고온에서 자발적이다란 그 말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소금을 물에 녹이고 싶어. 그럼 좀 최대한 많이 녹이려면 차갑게 식혀야 돼, 끓여줘야 돼. 끓여야 잘 녹는다고 이제 보통 아닌 애들도 어쩌다 있지만 그 보통 있는 경우를 문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라는 문제였던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니까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